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4월 9일에 열린 블리츠배 세계 시니어 대회 4강전 한국의 이창우 구단과 조혜영 구단이 맞붙었는데요. 조혜영 구단이 8강에서 요다 구단을 꺾고 올라와서 결승까지 진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창우 구단이 과연 어떤 대국을 보여주었을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창우 구단이 100이고 조혜영 구단이 흑이었습니다. 자, 소목, 화점 소목 똑같이 두었어요. 자, 걸쳐가니까 붙이고 한 칸 뛰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석책을 보면은 높은 세 칸이나 아래쪽 세 칸을 둬서 무난한 정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조혜영 구단은 일단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던 모양이 있는데, 자, 이렇게 백이 늘거나 아니면은 밀어가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늘어준다면은 여기를 밀고 뭐 이런 식으로 갈라쳐 가면서 이제 포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아무래도 백보다는 흑이 약간이나마 좋다고 해서 최근에는 거의 두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이곳이나 뭐 이렇게 다가가면서 서로 무난하게 두어가면은 아무래도 백보다는 흑이 좀 더 두텁고 백의 집에 지금 발전성이 없어요. 좌상과 좌 쪽이 발전성이 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흑이 조금 좋다고 해서 최근에는 두어지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창우 구단 일단 손을 빼고 바로 갈라쳐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수의 의도는 흑이 두면은 자연스럽게 붙이고 뛰어가면서 이 돌이 약간은 중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두 칸 2립 3전인데 두 칸밖에 벌리지 못해서 흑의 모양이 썩 좋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이 돌 자체도 지금 당장 공격이 되는 돌도 아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혜영 구단도 일단 양걸쳐가면서 판을 짜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정석의 형태죠. 무난하게 진행을 한 다음에 자, 이곳을 뒀는데 이 선택이 흑 입장에서 조금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뛰어간 것까지 해서 반대로 이제 백이 두면은 약간은 선수성이기 때문에 조혜영 구단도 두 칸을 벌려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저 이창우 구단이 이곳 나를자로 두게 되니까 흑이 이 좌상 쪽 두 점을 나가는 자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짚어서 나가면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서 흑도를 야무지게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형태로 또 진행이 되면은 백도 붙이고 뭐 나가게 되면은 뭐 밀어가거나 늘거나 하겠죠. 흑돌이 여전히 공격의 대상이고 백돌들이 좀 두텁기 때문에 백이 약간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돌아가서 어깨 짚었을 때 뭐 바로 붙이면서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싸움 자체가 물론 흑이 잡힐 돌은 아니지만 크게 공격을 당하거나 이 나래자를 통해서 상변 쪽에서 또 영향력을 백이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약간이나마 편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 방 맞는 순간 조금 모양상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의 판단은 백이 약간 좋다 이 정도지만 실전을 두는 입장에서 모양상으로는 백이 약간 심리적으로 우위를 느꼈을 만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나래자를 두는데 두텁게 지켜두고요. 자, 이창우 구단 스타일이 절대 무리하지 않죠. 두텁게 두어갑니다. 자, 여기 붙여가는 응수타진도 좋았는데요. 자, 넣으니까 하나 젖혀두고 붙이고요. 자, 이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 수루는 그래도 젖혀서 두는 게 좋았죠. 젖히고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흑돌을 지켜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끊으면 늘어서 어차피 백이 잡혀있는 형태고요. 그렇다고 붙이는 끝내기가 남아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의미가 없죠. 이 반대쪽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물러나지 말고 젖히고 느는 수가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혜영 구단이 너무 움츠려 들었습니다. 자, 기분 좋게 치받는 수까지 선수를 하고요. 자, 이창우 구단의 전성기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행마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자, 바로 이 자리예요. 자, 보통은 나를자나 호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일단 호구는 흑이 이런 자리까지 기분 좋게 교환을 한다면은 오히려 백돌들을 압박한 형태가 되어서 불만이 없겠죠. 뭐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지켜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나래자 형태는 흑이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았을 때 이 건너붙이는 수가 굉장히 신경 쓰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창호단 아예 호구나 나래자보다는 눈목자 행마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수의 의도는 흑이 지금 당장 백의 모양을 뚫고 나온다면은 싸움 자체가 양쪽으로 갈라진 형태가 되겠죠. 여기 자, 단수 쳤을 때도 이어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가면서 두텁게 정리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두는 수는 무리고요.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행마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곳을 붙이고 끊어도 마찬가지로 흑이 유리한 싸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혜영 구단도 일단은 밀어가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상변 쪽에 세력이 쌓여서는 백 입장에선 불만이 없고요. 자, 결국에 밀어두고 지키지만 백이 한 번 더 지키게 되면서 백의 모양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니까 하나 밀어두고 이곳 눈목자를 두면서 일단 이 자리를 뭐 한 번 더 두고 싶지만 이 상변 쪽을 백이 모양을 넓혀가게 된다면 상변 쪽의 백 모양을 감당할 흑의 모양이 없습니다. 집과 모양이 없기 때문에 조혜영 구단으로서는 당연히 상변 쪽을 눈목자로 두는 게 맞는 장면이고요. 자, 이차구단 걸쳐가니까 하나 더 밀어두고 붙이고 똑같이 진행을 했죠. 좌상기와 우하기는 같은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자, 여기서도 뭐 바로 벌려두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분 좋은 급소 자리를 두었는데요. 자, 여기서 손을 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곳을 젖히고 차단을 당하게 된다면 흑돌이 치중을 맞았을 때 3도 위태롭고 이 중앙 쪽 세점이 끊겼을 때 너무 두텁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끊김을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켜둬야 되는 장면인데 조혜영 구단이 이 자리를 후수로 지켰는데요. 자, 이 수루는 일단 맥점, 끼어가는 수가 조금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백이 물론 잡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단수를 통해서 선수로 흑돌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백이 뒤로 받아준다면 하나 늘어두고 지킬 때 이 자리를 딱 지켰을 때 나중에 여기를 찝어가는 맥점이 남아있게 되겠죠. 뭐 지금 당장 찝어가면서 선수를 확실하게 잡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끼워가는 수가 부분적인 맥점 자리였는데 조혜영 구단은 일단 안 둔 건지 찾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두텁게 치받으면서 지키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치받는 수를 보자. 일단은 우하 쪽 2점을 남겨두고 상변 쪽을 확실하게 집을 실리를 챙기고 있는 이창호 구단입니다. 자,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당연하게 공격을 시작해야 되는 자리죠. 자, 여기서 두 칸 띄고 둘 때 하나 들여다봐 놓고요. 자, 이곳을 밀어두고 오히려 공격했던 흑돌을 다시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데, 자, 백 입장에서는 이제는 바깥쪽으로 탈출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를 또 밀고 중앙 쪽을 한 번 더 두는 거는 우변 쪽의 흑의 집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좀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창호단도 들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한 칸 뛰면서 도망갈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흑이 중앙 쪽으로 나오는 머리를 막고 백돌들이 중앙 쪽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석이조의 수를 선택을 했죠. 자, 흑도 도망갈 수밖에 없을 때 3칸 벌려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혜영 구단의 완착이 나오는데 이 수르는 무난하게 지켜두거나 아니면 침투를 하면서 판을 조금 어지럽게 만드는 게 좋았어요. 자, 이곳을 백이 나온다면은 뭐 붙여서 백도를 압박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입구자 두고 밀어갈 때 자연스럽게 흑도 붙여서 나오면서 판을 뭔가 흑백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어려운 장면을 만들면서 두는 게 좋았는데 이 붙인 수가 이제 조혜영 구단의 생각은 뒤로 받아주면 뭐 하나 교환 자체로 득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길 받아도 이렇게 잡혀주더라도 결국에 선수를 잡아서 나쁘지 않다 이런 뜻으로 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백이 밀어갔을 때 이 붙이는 끝내기까지 남게 되어서는 집으로 굉장히 손해를 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짝 완착이 나온 장면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붙이고 막아두면서
이렇게 막아두면서 지키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그 전에 보자면 부분적으로 이 자리가 맥점이긴 한데 백 입장에서도 이 Q자로 둔 게 이곳을 막으면 이제 젖혀서 있고 넘어가는 게 좀 싫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흙이 그냥 넘어갔을 때도 쉽게 근거를 확보하면서 두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창호 구단도 입구자로 두면서 유연하게 행마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막았을 때 어쨌든 상변 쪽에서 조혜영 구단의 완착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5대5의 승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이창호 구단이 차분하게 늘어가는데 이수의 의도는 이제 흙이 받아준다면 이곳을 치받고 붙이면서 흙돌들을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니면은 여기를 끼워가면서 조금 강력한 수단이긴 한데 끊어가면서 패맛을 노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도 조혜영 구단 흙 입장에서는 우상기 쪽을 지켜두는 게 워낙 집으로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좋았는데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은 물론 흙이 패감이 없기 때문에 요 패를 결행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흙도 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찝어서 바꿔치기를 진행을 한다면은 백이 중앙 쪽을 잡은 것보다 흙이 이 세 점을 잡은 게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찝었고 끼우는 수는 별로 두려워할 게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붙이고 두더라도 마찬가지로 찝고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도 가능한 장면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어두더라도 이 돌 자체가 크게 공격을 당할 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혜영 구단이 거의 패착이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실수가 나오는데요. 자, 지켜두지 않고 이곳을 무심코 들여다본 게 실수였어요. 자, 이수의 의도는 백이 받아준다면 그 다음에 우상기 쪽을 지키고 조금 무서워했던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패를 내는 게 두려운데, 지금은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똑같이 둔다면은 패가 아니라 그냥 흙이 백을 잡아버리면서 연결이 가능한 장면이겠죠. 그래서 조혜영 구단도 무심코 응수타진을 한 건데, 자,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를 느낄 수 있는 절묘한 응수타진, 역응수타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곳을 들여다보는 수가 이 바둑의 승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흙 입장에서는 우상기 쪽을 지키고 이렇게 뚫리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이 중앙 쪽 세 점이 그냥 잡히게 돼서는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응수타진 한 번으로 백의 약점을 지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흙이 뚫어오더라도 이렇게 차단을 하면서 연결이 가능한 장면이고요. 자, 연결이 되죠. 자, 그렇다고 흙이 이곳을 찝어서 두더라도 흙이 뭐 이런 자리에 찝어서 두더라도 가만히 있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또 젖히고 호구치면은 백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이 응수타진 한 방을 해두고 우상 쪽을 백이 달려가는 순간 팽팽했던 승부의 추가 백 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물론 집 차이가 한 두세 집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조혜영 구단이 다시 한번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자, 바로 여기서 한 칸 뛴 수가 대악수였어요. 이 수로는 지금 바둑이 당황스럽고 불리해졌더라도 일단은 그냥 막아두는 게 좋았는데요. 왜 이 수가 대악수가 되냐면, 보시면은 나중에 이곳을 젖히고 늘면서 두 점을 잡으면서 살자고 하는 수가 남아 있었죠. 두 점을 잡는 수가 남아 있었죠. 그 수를 아예 없애준 수가 됐기 때문에 대악수가 돼버렸고요. 자, 이창호 구단 기회를 잡자마자 두텁게 빈 삼각으로 연결해두고, 자, 어쩔 수 없이 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두고 자, 이렇게 막아가면서 정리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우상기 쪽에 흙이 지켰다면은 15집가량 기대할 수 있던 장면이 오히려 백이 한 6집가량 났고요. 흙은 15집이 아니라 한 5집 정도로 줄어버렸겠죠. 그래서 우상 쪽에서 백이 집으로만 득을 본 게 한 15집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막아갔을 때도 하나 이어주고 싶은데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를 늘 때 백이 다른 큰 끝내기,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 늘거나 여기를 두텁게 잡아둔다면은 흙으로서는 역전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혜영 구단도 있는 수보다는 그냥 늘어두면서 하나 밀어두고 이제 지키면 늘어두면서
요 끊는 뒷맛을 조금 노리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이창호 구단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뚫어버려요. 이창호 구단의 가장 큰 장점이 돌다리도 이제 두드려보고 안 건넌다 이런 말이 있었고, 그리고 형세 판단에서 요즘의 시내 기사들보다도 밀리지가 않아요. 전성기 때도 그런 모습을 많이 주셨지만,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이창호 구단 그냥 뚫어서 이 한 점을 잡는 선택을 하고요. 조혜영 구단도 두 점을 잡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이창호 구단 계속해서 집으로 막 엄청 큰 자리는 아닌데 약간 찜찜한 자리들만 정리를 뚝뚝 해나가고 있어요. 자, 두어가니까 여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끼워가는데, 이수도 이제 이창호 구단이 집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딱 두고 이 자리를 여기까지 이제 더 엄청 쉽게 바둑을 정리하고 있죠. 자, 이 자리까지 두고 딱 하변 쪽 마지막으로 큰 자리 흙이 둔다면은 집이 큰 집이 생기기 때문에 요 마지막으로 큰 자리까지 늘게 되면서는 확실하게 판을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뒤로 돌아가서 보자면 조혜영 구단이 이곳을 끼운 수가 결국에는 후수를 잡게 돼서 마지막 패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로는 일단은 이곳을 젖히고 나서 끼웠다면은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변화라도 지금 덤이 없어도 승부가 될 정도로 백이 많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수의 의도는 이제는 흑이 선수를 잡고 다른 자리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젖히고 끼우는 게 정확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조혜영 구단이 수순 미스를 하자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여기를 백이 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수를 잡고 우변 쪽을 건들고요. 이렇게 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젖히고 호구 치는 자리도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죠. 이럴 때 이 자리까지 젖히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하변 쪽을 뻗고 싶은데 이창호 구단 이 자리를 두면은 흙이 여기까지만 교환을 하고 손을 빼고 다른 자리를 둘까봐 확실하게 두기 위해서 하변 쪽을 뻗어 갔고요. 자, 이제 조혜영 구단이 따라가면서 이제 마지막 노림을 결행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끊어가고 이곳을 붙여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좌변 쪽 백돌들을 노려보려고 하지만 백이 워낙 두터운 장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노림수마저 불발이 되면서 백돌들이 다 살아가게 되었죠. 자, 연결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는 조금 득을 봤어요. 왜냐하면은 찌르고 끊을 때 겨우 두 집만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어쨌든 득을 보게 됐지만, 그전에도 바둑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역전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자, 이 장면에서도 여기를 먼저 단수 쳤다면은 조금은 찜찜한 형태를 만들면서 집으로 상당히 득을 볼 수 있던 장면이긴 했는데, 조혜영 구단이 마지막 기회마저 이곳을 들여다보면서 날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창호 구단의 불계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둑 초반부터 보자면 초반에는 이제 이창호 구단의 스타일대로 굉장히 무난하고 침착하게 판이 짜나가면서 5대5의 승부였다고 보면은 이 우변 쪽 그리고 우상 쪽에서 조혜영 구단이 우상 쪽을 그냥 받아두었다면 여전히 팽팽한 끝내기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혜영 구단이 요 무심코 던진 응수타진을 오히려 이창호 구단이 역으로 응수타진을 하면서 선수를 잡게 되고, 그 선수를 바탕으로 우상기 쪽의 흙집을 유린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국 보면은 이창호 구단의 거의 전성기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초반은 무난하고 잔잔하게 진행을 하다가 상대방이 실수를 하자 그 실수를 확실하게 응징을 하고 그 선수를 바탕으로 판을 정리해 나갔다고 볼 수 있는 완벽한 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창호 구단 4강전 조혜영 구단을 꺾고 올라가서 이제 결승에서 류시훈 구단을 꺾고 올라온 유창혁 구단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결승전도 많은 기대가 되는 대국이죠. 자, 오랜만에 두 전설 간의 대국도 볼 수가 있는데요. 결승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